네, 안녕하세요. 존수투자자입니다.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하고 수익률이랑 제가 예전에 올렸던 그 포트폴리오 영상이랑 좀 비교해보는 영상 좀 찍어보려고 해요. 그리고 특히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가 이제 양전을 해가지고 정말 눈물겨운 다산 네트워크스 양전이라는 좀 제목도 한번 뽑아봤습니다. 제가 이제 블로그에 포트폴리오 관련 글이 벌써 11개나 올렸습니다. 제가 이제 7월 5일 날을 처음으로 포트폴리오 영상 올리기 시작했는데 11편이나 올렸죠. 포트폴리오 영상을.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글들을 한번 쭉 봤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. 이게 그 이제 5% 7% 하락했을 때도 그 과정이 한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. 이때 한 8월 2일 8월 9일 이때가 이제 엄청나게 크게 하락했을 텐데 그 전부터 이제 영상을 좀 올렸었잖아요. 그래서 그 이제 과거의 제 포트폴리오랑 좀 비교를 해보는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. 그래서 7월 26일 날 영상이 좀 있더라고요. 그때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 영상에서 오이솔루션이 이제 플러스 17%, KMW 플러스 9%, 서진 시스템 마이너스 2, 이노어리스, 다산 네트워스 마이너스 23%였죠. 이때가 RF 이거 스펠링이 틀렸네요. RFHIC 플러스 9, 현대레비 뭐 이런 이 정도의 그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단 말이에요. 7월 26일 날. 근데 그때 이제 블로그 글을 보니까 당시 이슈가 이제 그 한일 무역 갈등, 반도체 규제가 좀 심했었던 때 같아요. 그래서 요미우류에서 이 화이트 리스트 제외가 거의 이제 확정시 되는 그런 시기여가지고 굉장히 투자 심리가 안 좋았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. 당시 이제 차트인데 이제 코스닥 차트예요. 643.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설마 이 지지선을 깰까라고 하지 않았었죠. 여기서는 이제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 500 이하, 500대까지 갈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시기였던 것 같고, 저도 이 당시에 그 주식 비중이 한 80% 정도로 꽤 많았어요. 현금 비중보다는 주식 비중이 상당히 많은 시기였고, 이 엄청나게 큰 하락을 예측은 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현재 주가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 7월 26일이 이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한 번 크게 하락하고 더 한 번 크게 하락을 한 다음에 다행히 이제 지지선을 저점을 좀 높이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. 그동안에 정말 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현재 보유 종목들은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총 12개의 종목, SOL부터 현대엘리, KM, 다산, 이런 종목들 지금 12 종목들이 있는 상태고 수익률은 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아가지고 수익률 자체로는 나쁘진 않습니다. KMW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수익률이 좀 좋아졌죠. 58%고 그리고 이제 RFHIC가 54%로 수익률이 괜찮습니다. 그래서 많이 하락을 했었을 때 저번 8월 말에 이제 반등을 좀 못할 것 같은 종목이라든가 주도주가 아닌 종목들은 다 손절을 많이 쳤고요.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실패한 투자자입니다라는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해드렸듯이 그때 많이 하락한 종목은 다 손절을 쳤습니다. 그래서 이전 포트폴리오와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. 그 당시 7월 26일 날 이노아리스 차트는 이런 모양이었고 수익률은 이제 플러스 0.5%였습니다. 그 당시 신고가를 찍고 나서 쭉 하락했었던 시기예요. 이때 거의 이제 변동이 없어가지고 저는 계속 홀딩을 했었던 이노아리스였고요. 그 이후에 어떻게 올라갔냐면 이쯤이었죠. 이쯤 이후에 급상승 급등을 한 다음에 지금은 약간의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는 22% 수익률입니다. 이게 이제 KMW나 RF보다는 더 크게 올라가진 않아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약간은 조금 조급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절대 조급해할 필요 없고 천천히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. 좋은 종목은 결국에는 오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RFHIC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수익률이 이제 9.2%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네요. 그때도 괜찮은 수익률이었고 현재는 그때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. 그때 이후에 차트가 한번 조금 무너졌는데
급반등을 하고 신고가를 치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죠. 그래서 지금 플러스 54%고 저 같은 경우는 이 RFHIC를 분기 실적 대비해서,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대비해서 너무 가파르게 오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분할 매도를 조금씩 했습니다.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매도했던 구간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어서 조금은 아쉽기는 한데, 그래도 저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으로 분할 매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후회는 없습니다. 아무튼 지금 뭐 계속 수익 구간에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지금 비중으로는 저 더 이상 뭐 팔 생각은 없고, 이게 만약에 조정이 한번 뭐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크게 좀 하락하는 그런 조정 기간이 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. 저는 그리고 이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다산 네트워크스, 그 당시의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 23%였고, 굉장히 이 당시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인 하락이었고,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악재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었죠.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마이너스 23%였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, 비중을 5%에서 이제 8% 정도로 좀 확대했다고 7월 26일 날 말씀을 좀 드렸었고, 다행히 이제 그 이후에도 저는 좀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. 그 이후에도 7월 26일이 이 정도였으니까 한 3번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비중을 한 10%에서 한 12% 정도까지 올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비중을 좀 늘려가지고,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떤 종목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하락한 그런 과매도는 어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, 다행히 저의 베팅인 결과론적으로는 맞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수익률이 2%로 마이너스 23%에서 2%로 좋아졌으니까, 그 당시도 제가 이거 꼭 양전해서 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저 자신, 제 자신과의 약속을 좀 지킨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이고, 자, 그 다음 이제 KMW 당시 수익률은 플러스 9% 정도였고, 그 당시도 제가 이때 이제 매수를 했었는데 좀 추가 매수를 했었습니다. 그 당시 이제 비중이 10% 정도였는데 이제 12%까지 비중을 좀 늘렸습니다. 그 당시 비중을 늘렸던 이유는 이때가 이제 2분기 실적이 거의 이제 나오고 오이솔루션은 하락을 하는데 KMW는 상승을 하는 그런 반대되는 양상을 보였던 시기였거든요. 그래서 오이솔루션보다 어떤 해외 쪽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을 보고 어떤 노키아와의 어떤 토탈 솔루션 MOU 체결 때문에 해외 쪽 비중이 굉장히 좋은 것을 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괜찮았죠. 그래서 수익률이 9%에서 58%까지 올라서 이 당시보다는 좀 많이 올랐죠. 약간의 부분 매도를 했는데 이제 RF처럼 많이 매도는 하지 않았어요. RF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이제 한 40%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, KMW는 거의 이제 이때 매수했던 비중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,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많이 올라서 좋긴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오를지는 정말 좀 모르겠어요. 이게 지금 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7배 넘게 오른 거란 말이에요.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10배까지 갈지 뭐 그 이상 갈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죠. 그래서 일단은 추세는 아직 계속 살아있는 모습이어서 계속 들고 있는 모습이고, 그리고 좀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, 저는 이제 단타는 치지 않잖아요. 단타는 치지 않고 이렇게 뭐 스윙이라든가 최소한 스윙이나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, 물론 이제 단타를 하시는 분도 존중을 하지만 주식 투자는 결국에는 중장기 투자가 돈을 크게 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단타 투자를 해서 뭐 하루에 뭐 3%에서 5% 버는 것도 좋긴 하지만, 이렇게 한 달, 두 달, 6개월, 1년 가지고 가면서 50%에서 100% 넘는 그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것이 정말 그 수익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이 방법대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, 제가 단타를 하지 않고 중장기 투자를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단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영상을 좀 찍을 예정인데,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
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이제 마이너스 2%였고 아래 꼬리를 달면서 좀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. 아래 꼬리 달고 나서 오르긴 했죠. 오르긴 했는데 이게 다른 종목보다는 당연히 이제 좀 덜 오르는 모습이고 현재 수익률은 플러스 3%밖에 되지 않습니다. 이게 왜 이렇게 더디게 움직이고 KMW에 비해서 빨리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래 이 5자 앞으로 두 배 갈 종목은이라는 영상에서도 이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좀 종목이 그때 기준으로 좀 많이 바뀌었죠. 그래서 바이오 종목 헬릭스미스랑 지트리 BNT가 이제 새로 종목에 좀 편입이 됐고, 헬릭스미스는 아직은 좀 마이너스 되고 지트리 BNT는 플러스 5%고, 이제 IT 쪽으로 반도체 장비 그리고 OLED 대형 OLED 종목인 야스 두 개 종목을 편입을 해서 두 개 종목 자체는 수익률은 좀 괜찮습니다. 야스 같은 경우는 비중이 한 6% 정도 되는 것 같고 원익은 한 3, 4% 정도 되는데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아무튼 둘 다 이제 섹터적으로 산업적으로는 계속 좋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, 텔레치스는 이제 플러스 6%, SO일도 좀 새롭게 편입을 해서 지금 이거는 비중을 조금 많이 가져갔어요. 한 10% 정도를 비중을 좀 늘렸는데 아무튼 정유도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그때 기준으로 매도한 그런 영상들이 매도한 종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일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18%였는데 플러스 8% 구간에서 익절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때 구간보다는 마이너스 한 10%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매도를 했으니까, 그래서 오일솔루션은 좀 애증매의 종목인 것 같아요. 제가 많이 영상을 찍기도 했는데 투자에 대한 관점과 아이디어가 좀 바뀌면서 이제 매도를 했었던 종목이어가지고 좀 애증의 종목이고, 덱스터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너스 19%였는데 그 이후로 매도를 했죠. 근데 좀 보니까 이제 그 당시가 6,600원이었고 지금이 이제 6,400원대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좀 잘 판 것 같은데 그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. 그리고 이제 톱텍도 플러스 5.7% 구간이었는데 이제 이것도 한 마이너스 10% 15% 정도의 손절한 것 같아요. GT주엘리스도 손절을 했고 해성옵틱스도 좀 손절을 했고, 그래서 좀 보시게 되면은 다행히 제 종목들 제 포트의 수익률이 좀 빠르게 좋아졌던 이유가 주도주를 계속 가지고 있었고 주도주의 비중을 좀 늘려서 이렇게 좀 포트의 그 수익률이 빨리 회복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주도주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. 그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이번 기회에 한번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 제가 뭐 덱스터나 GT주얼리스 같은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거나 비중을 늘렸다면은 지금 같은 그 포트의 수익률은 구를 하지 못했겠죠. 그래서 항상 주도주 5G를 만약에 팔았더라면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었는데, 주도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어떤 종목이 앞으로 주도주가 될지 꼭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고요. 네,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